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2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입니다. 자, 2부에서도요, 선재 마스터님과 그리고 이익재 해설위원님과 계속해서 함께 시장 전략,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선재 마스터님을 비롯한 9명의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해외 선물 전략과 함께 신호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프로그램은요,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또 시장을 보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상담이나 또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도 하고 상담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또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요, 투자판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과 그리고 내일까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하는데요. 자, 마스터님이 토요일 날에 강연회 준비하고 있으시다는 점. 아니, 옆에서 이렇게 웃으시니까. 가요 할까요? 강연회입니다. 네, 강연회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마스터님, 강연회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게요. 네. 네, 강연회. 네. 가요잔치가 아니라 강연회입니다. 네. 네. 토요일 날 할 거고요. 우선 한 3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기초적인 지식, 그 다음에 제가 실전 매매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 다음에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 전체적인 흐름을 개인적으로 할 때도 필요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시장의 80~90%를 지배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얼굴 뵙고 또 인사 나누는데도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일단 저희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우승자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직접 뵙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일단 TV에서만 뵀던 분을 또 실제로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욱더 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정말 날씨도 좋은 9월 이제 추석을 앞둔 시간 안에 이제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여의도로 오셔서 무료 강연회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익재 해설위원님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해설위원님, 워낙 금리 인상을 앞두고 또 유로라든지 파운드 통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이에 대해서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2부 통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실 거죠? 어떤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네, 1부 때도 이제 FOMC 관련한 내용을 좀 장황하게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FOMC 하루 앞두고 굉장히 시장이 좀 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갖고 오늘 방송 2부 함께 하시면 좀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매일같이 해외 선물 시황 안에서 이익재 해설위원님의 글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통화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팀 셰르파 안에서 또 통화 관리하고 있는 이익재 해설위원님의 그 시황도 매일같이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청자분들에게 또 많은 문자도 오고 있는데요. 지금 5356님이 보내주신 문자 먼저 확인을 하고 저희 2부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도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의 가치가 하락세면 유로가 올라가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약세해서 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소폭의 반등, 그리고 유로는 1.2까지 강세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데 달러 인덱스를 현재도 91이더라고요. 네, 해설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떤 생각이신가요? 달러 제가 지난번 방송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달러가 안전자산이다 아니다 요 구분 짓는 그런 사전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맞아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가 있지만 그중에 달러 유로화나 다른 통화도 있는데 달러화가 과거에는 좀 안전자산으로 굉장히 많이 좀 지칭이 됐어요. 그래서 엔과 달러는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외웠고 그 외에 다른 통화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달러가 그렇게 안전자산으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자산이 아니지만 왜냐하면 좀 트럼프가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좌지우지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그 친경제 성장 정책을 많이 좀 펼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사실상 지금 헬스케어 법안도 지금 통과를 못 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실망도가 커지고 있어서 달러도 굉장히 많이 빠지는 부분도 있고 미 기업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 기업 수출이 좋아지려면 약달러가 좀 지속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달러도 계속 약세로 가는데 지금 질문 주신 내용만 그냥 가볍게 보신다고 하면은 달러가 떨어지면 유로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차트를 이게 거꾸로 보면은 같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하나 이게 뒤집어서 보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은 맞지만 사실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보고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지금 요즘에는 지금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시청자분의 의견과 최근에 달러를 바라보는 그 분석 간의 그 갭이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달러에 대해서는 안전자산 쪽의 의미가 좀 비중이 컸더라면은 최근에는 그 비중이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또 설명을 도와드렸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문자 오신 분인가요? 네네. 우선은 달러도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유로가 올라가는지 물어보셨는데 원래 그 명확한 대답이 나오려면 질문이 이렇게 되면 좀 더 낫겠죠. 달러도 안전자산인데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유로가 올라가냐 그러면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서 안전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도 같이 하락하냐 올라가냐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의 답변이 이제 애매모호해지는 건데 지금은 우선은 달러 인덱스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면 그러면 유로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통화상 FX 마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을 대시는 유로 선물이 있습니다. 걔는 한 차트에 유로와 달러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유로가 기준통화고 달러가 상대통화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반된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절반 이상을 두 통화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표적인 통화상에서는 안전 위험으로 나누는 두 통화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론상.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자산의 투자에 대해서 달러의 가치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달러 대신 이제 골드나 그런 것들이 올라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전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때 달러가 같이 하락할 거냐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좀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되는 거고요. 달러가 하락세면 유로는 반대쪽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둘 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죠. 테이퍼링 끝나고 그다음에 유럽존들이 다 테이퍼링을 시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자발적으로 독립적인 경제 운영이 가능하다. 경기가 그만큼 호전됐고, 유로존 위기가 어느 정도 벗어났기 때문에 다들 테이퍼링을 한다는 입장이죠. 그러면 달러도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로 쪽도 테이퍼링을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두 조건들이 상반되죠. 그래서 그 시기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경우라서 혼조세에 드는 거고 그것 때문에 안전자산, 위험자산 나눠서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 약간 애매모호한 성격의 차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린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최근에 그 시황과 그리고 흐름 그리고 각국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다시 한번 자생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신 거죠. 유로하고 달러가 한 차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물리적인 힘의 겨루기가 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2개, 13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영향이 내가 5개 이상을 갖고 오면 이 사람 5개 이하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유로와 달러의 상대적인 가치인 겁니다. 그게 한 차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통화상들은
두 개의 통화상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크게 안전자산, 위험자산을 구분하는 거지. 그러면 파운드하고 유로하고도 같은 위험자산인데 그러면 걔네들도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약하게 되면 유로가 상대적인 강세를 띠게 되는 거죠. 그때 유로도 강세를 띠는 개별 요건이 있으면 급등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유로도 약한데 달러가 더 약해. 그러면 한쪽으로 쏠리는 거고 둘 다 약해, 보합, 둘 다 강해, 보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하락하면 유로가 상승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건 맞고요. 그 다음에 안전자산이 하락했을 때 달러도 같이 크게 하락할 거냐 그 조건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저 대답은 해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두 분이 정말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또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세 가지 이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이슈죠. 오일에 대해서 이슈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돌파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50.33달러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보다는 상승폭이 조금은 약화됐는데 그래도 $50는 지지가 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다 답일 것 같은데요. 다 세 가지 경우의 수는 있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마스터님 업이신가요? 네, 네, 업. 네, 업이죠. 저 업. 그리고 다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말씀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지금 크루드오일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좀 상승 추세는 보이는 부분인데 크루드오일은 추세적으로 지금 매매하신다고 하시면 매수 접근이 저도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종가 저점 기준으로 이제 전고점이 50.20 정도를 지금 터치하고 지금 오늘 오늘 장이 갭상승했는데 사실 크루드오일 같은 부분은 수급에 좀 많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방송 때마다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크루드오일은 장기적으로 좀 박스권에 gat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큰 박스권 안에서 이제 지금 박스권 고점이기 때문에 오늘 매매 접근은 좀 매도 방향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박스권 고점 부분이 전전 고점인 51.50 정도를 잡았을 때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레인지가 좀 큰 편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50.80이나 50.60 수준에서 매도 접근 유효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우디나 이런 오펙이나 이런 산유국들의 이제 감산 합의가 원래 내년 3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감산 합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되는 게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그 외에도 허리케인 영향으로 좀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이 좀 줄었던 부분이 다시 좀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당분간은 좀 엔화가 고점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하향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매도로 좀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최근 추세는 상방적으로는 보시는 거 맞는 것 같고 일단 고점에서의 매도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50.80달러에서 가격대 매도 포지션의 접근 가능성 매매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스터님도 들어볼까요? 네. 네, 들으면 의견들은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은 지금 얘네들은 크게 눌림 다음에 매수를 볼 거냐, 올라온 다음에 매도를 볼 거냐의 싸움인데요. 네네. 우선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오늘 손댄다면, 오늘은 저는 별로 손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오늘 손댄다면 사실은 매도가 맞고요. 이제 큰 그림에서 제가 신세계에서 사인을 드렸는데 우선은 지금 이 구간에서 약간 빠졌기 때문에 오늘 50.50에서 스캘핑 매도가 맞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우선은 저희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10월물로 바뀌기 전에 이 저가에서 매수를 쳐서 어차피 50불 때는 간다. 그러면 50.50까지를 우리가 본 거거든요. 11월물로. 네. 그래서 그걸 먹은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입장이라 보는데 그렇게 된다면 일봉상에서 그림 지표가 터졌을 때 하단부 지지력에서 다시 배팅 들어간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매수 사인을 드렸을 때는 여기까지 가니까 우선 이 정도 빼먹고 그때 너무 늦어가지고 우리가 잤을 거예요. 그 다음엔 다시 내려오면 얘네들 배팅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 한 100틱 가량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괜찮을 때는 100틱을 위에 상방을 연다. 10월물은 이제 월물이 거의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끝나는 상태라고 보면 이게 50.8
50.80대니까 51.80까지가 오버슈팅 자리가 열려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하단부 지지력, 그러니까 이게 지표가 터져서 눌림을 주면 일봉상의 지지력에서 매수 배팅 들어간 게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추세를 오랜만에 뚫어놨기 때문에 애매모하면 이 친구들은 계속 50분대 초반대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놀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지금 11월물 기준으로 49불을 지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대나 급락으로 빠지면 이 구간을 잡고 고점 1차, 그 다음에 추가적인 고점들 차례대로 공략하는 방법을 쓰는 게 맞다고 보고요. 매도도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파동이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표 나오기 전에 어디 뭐 위를 돌파해서 안착을 하겠어요? 아니면 빼겠습니까? 저번 지표 나온 다음에 50불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지표 나오기 전에 지키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표가 나온 다음에 추가적인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겠죠. 일단 부합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아무래도 한 파동은 짧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지표 때 누름에서 매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위에 100틱 이상 올라갔을 때 눌린 구간 처음 매도, 그렇게 부합을 보는 게 우선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아직 소설이죠. 이건 아직 소설입니다. 하지만 채널의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싸울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우선은 이런 구간은 저항을 받겠지만 저런 구간 언제 오겠습니까? 우선은 중심선에 있는 애들 무작정 쫓아가는 건 배제하시고 추세를 오랜만에 넘어갔기 때문에 얘네들은 추세는 지속적으로 눌림에서 매수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손을 못 대더라도 좀 눌림에서 롱포 대응하는 게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원유재고 발표 때 함께 하셨잖아요, 마스터님. 네네.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다라는 그런, 리뷰가 나왔는데, 지금 오늘과 내일 연이어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일 원유재고 발표 후에도 함께 전략을 짜주시면서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도 함께 이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일에 대한 분석까지 도와드렸는데요. 해설위원님, 그 원유재고 발표가 내일인데 뭐 예상치가 뭐 나온 게 있나요? 일단 원유재고 발표는 이제 오늘 새벽에 있을 그 네네. API 원유재고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일 EIA에서 있는 원유재고랑 발표가 있는데 이전치는 그 580만 배럴 정도로 나왔고 이번에 나올 예상치는 290만 배럴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이제 기준이 되는 그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추세적으로 하향하는 추세가 계속 좀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원유재고는 하향 추세를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네네. 최근에 원유재고에 대한 부분이 원유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유재고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휘발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가솔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기름들의 이제 그 가격 변화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서 네네. 이 부분도 내일 11시 반에 발표가 있으니까 네. 잘 이게 확인하셔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업을 들었잖아요. 일단 저는 추세가 상승 쪽으로는 살아있다라는 의견에서 저도 업을 들었는데, 내일 지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원유재고 발표, 최근에 이 허리케인 영향으로 정제유 재고도 잘 보시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또 가솔린, 그 안에 있는 지표 속속들이 분석을 해서 내일장의 전략, 그리고 그 다음날의 오일 전략까지 저희가 짜드릴 테니까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크루도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마스터님 뭐 어떤 말씀 있으신가요? 네네. 추가적으로 네네. 어떤 말씀을? 네. 재밌는 것도 보자고요. 예, 시청자님들. 네. 우선은 뭐 크루도일 한번 볼까요? 네. 판단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우선은 뭐 그림들이 이렇게 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설위원님이 여기서 매도 본다는 것도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눌림에서 편안하게 기다렸다 안 잡히더라도 저기 기다리자는 것도 맞는데 한번 차트를 돌려볼게요. 지금 분위기가 한번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를 반전을 시켜볼게요. 위아래를. 어떻게 반전돼요? 어머, 네. 자, 어떤 분위기죠? 우와. 어떤 분위기죠? 이거는 바닥에서 올라오나요? 그러니까 네. 이걸 왜 가끔 돌려서 그러니까 초보분들, 특히 주식을 경험하신 분들은 한 번씩 돌려서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매수해서 매수 배팅하는 경험만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매수 매도가 없어요. 방향을 보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관점이
매수 쪽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그 그림이 잘 보이는 거고요. 반대로 안 보이는 게 있을 거고요. 또 파생은 매도가 꽃이기 때문에 매도만 보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맞아요. 얘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차트를 돌려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돌려보면 우선은 하단부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매수를 바로 뚫는 건 아무도 안 볼 거예요. 네, 지지력이 있다고 보이잖아요. 매수 많이 해보신 분들. 그리고 약간 미세하게 얘 추세를 뚫으려고 노력 중이죠. 우선 얘네들은 지킬 가능성이 높죠. 거꾸로 보자면 그래서 50대 근처를 지지하고 저항하고 싸울 애들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이 그림과 이 그림의 느낌이 다르다 생각되신 분들은 한 번씩 반전을 시켜서 검증해 보시는 거 중요한 팁인 듯 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왠지 위에나 이 정도 가야지 올라갈 것 테스트 같아요. 할 것 같죠. 이렇게 네네. 보니까 명확하게 네. 테스트 할 것 같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가 우세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표 때 혹시라도 급락이 있으면 이런 구간은 일봉상에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랜 배팅으로 싸워서 후회할 만한 자리는 아니겠죠. 그러면 오늘 못 잡더라도 우선은 아래에서 매수 크게 한번 싸워보지 대기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는 짧은 배팅과 네네. 그 다음에 내일 설령 못 잡더라도 그리고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럴 때 싸울 때는 미리 하나도 잡고 그 다음에 단가만 이 아래 맞출 생각으로 싸우게 된다면 큰 리스크 없이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네. 그래서 쉽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차트를 뒤집어서 본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보라고 있잖아요. 뒤집은. 아, 실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리고 그 말이 참 좋았던 게 네. 주식에 익숙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위쪽으로 차트가 이 주식이 차트가 올라갈 거야라는 이제 생각하는 대로 보인다라는 그런 네, 말을 그렇죠. 좀 반증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차트를 뒤집었을 때 그리고 해외 선물의 특성상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는 그 인식을 다시 한번 불어 넣어 주신 것 같아서 오일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시선이었습니다, 마스터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감사드리죠. 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보고 있는데, 해설위원님, 차트 저는 이렇게 뒤집은 거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그 유로 말씀드렸을 때도 유로랑 달러랑 뒤집어 보면 똑같이 움직이는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런 네네. 식으로 차트 뒤집기 기능이 있는데 사실 지금 그 마스터님 말씀해주신 대로 요 네. 차트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노하우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혼자 해서는 저도 이제 선배님한테 배우면서 이렇게 차트 설정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마스터님이나 이렇게 좀 잘 아시는 분한테 배워가면서 이제 좀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습득하는 게 많으실 것 같고 이번 주에 있을 이런 세미나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그런 원포인트 레슨이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네. 저도 좀 참석해보고 싶은 그런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맛보기로 보내주신 건가요? 맛보기로 보여주신 건가요? 제가 굳이 뭘 생각해서 한다고 생각지 말아주십시오. 네, 준비하라는 그런 네. 부담을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뭐, 워낙 안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한 말씀 드렸고요. 네. 자, 이렇게 크루드오일 이슈 점검을 하면서 정말 해외 선물에 대한 다양한 시각도 함께 해본 것 같습니다. 자, 이슈 4번째까지 짚어봤고요. 자,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한 이후 1시간이 거의 가까운 시간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보도 함께 전달을 해드릴까요? 먼저 시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S&P 500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2,500선은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고요. 2,503.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준 회의를 앞두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 출발을 했다라는 속보까지 봤는데요. 지금 다우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P와 나스닥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자, 다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다우 지수 맞네요. 23,000인가요? 22,31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우 역시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S&P, 나스닥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어서 나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6천선이 이탈이 된 이후에는 다시 회복을 하지는 못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전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상승세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유로FX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김호균 해설위원님이 나오셔서 유로FX 1.2 가격대 가지고 너무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네. 여전히 1.2는 지켜가고 있는데 만약에 유로를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해설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유로 FX는 1.2042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1313.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크루드 오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요, 50달러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고요. 50.41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어제는 월요일장이어서 그런지 좀 움직임이 잦은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또 원래 거래량이 많은 10시에서 12시 저희 방송 함께하고 계신데 어제는 매매 포인트가 참 나오기 힘든 장이었거든요. 네. 해설위원님, 만약에 지금 시세를 보셨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매매 포인트 있다면 어떤 종목 보고 계시나요? 일단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FOMC 관망세가 네. 굉장히 짙은 것 같아요. FOMC 관망세가 짙은 상황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고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드나 채권 같은 부분도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즉 이제 추세를 거스르는 그런 제 견점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상품을 자꾸 매매하기는 사실 그 초보자들도 마찬가지고 고수들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차트는 지금 유로FX 한번 보여드리면 유로FX는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강세를 가고 있어요. 지금 미 FOMC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있지만 1.20달러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좀 강력하게 지금 받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메르켈 총리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이제 그 총선을 통해서 연임이 좀 확실시되고 있다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드라기 총재도 지난번에 말씀했던 대로 이제 10월 달에 있을 테이퍼링 어느 정도 좀 가시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시장에서는 많이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로화의 상승 배팅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오늘 같은 특별하게 움직임 없는 장에서는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통화 쪽에 강세를 보여주는 해설위원님의 설명 잘 들어봤고요. 자, 마스터님에게도 들어볼게요. 지금. 네, 그럴까요? 네.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매매 포인트 나오는 종목 그리고 일부에서 못다한 파운더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들어봐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유로 같이 네, 맞아요. 유로 FX. 이야기하고 또 파운드 받으려고요. 네. 지금 골드하고 유로가 굉장히 큰 그림들이 크게 엇갈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도 오늘 유로 신세계를 통해서도 사인을 드렸을 거고요. 오전 중에 저희가 매수를 이 자리까지 열었거든요. 그리고 매수는 이 두 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2 이상 칠 용기 있는 자는 없다. 단기적으로. 네. 그래서 아마 신세계 사인으로 이 자리 매도를 드렸을 거고 이 자리까지 치면 단기적으로 얘 박스로 들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리딩 마감하기 전에 이 자리가 거의 국선장 끝나기 전에 오길래 여기서 쳐서 별로 수익 없겠네요. 이 자리 기다립시다 해서 제 예를 드리고 재매도 사인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밀리는 구간이 여기 아래 지지력들 이 자리 확인하러 갈 거니까 1차, 2차 끌고 가라.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다시 매수다. 그래서 그냥 이 바운더리 내에서만 오늘은 본다. 그 그림이고 그렇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해서는 손댄 게 유로밖에 없는데 네. 우선 유로가 그렇게 끝났고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큰 그림 뭐냐? 제가 볼 때는 매도 큰 그림과 이 지금 8월 말일부터 매도 그림과 매수 그림이 싸워 보여요. 똑같이 싸워 보이고 그 맥점이 그냥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매수는 1211.00 부근, 그 다음에 12100 이 자리 있죠. 고점을 약간 못 높이는 이 자리까지 매수 마지노선을 열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그 구간대로 올라가려면 아마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림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큰 그림은 별로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박스 상단부 하단부 다 찍을 거라고 봅니다. 그림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
이 구간 안에서 매수 매도 다 노리는 그림들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 매매를 노리는 게 맞다 보고요. 그때 저번에 이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번에 이 자리 매도를 드렸을 거예요. 제가 얘를 매도를 드렸는데 얘가 장중에 저희가 마감하기 전에 좀 더 올라와서 이 정도는 휩습니다. 어차피 얘 못 넘어갑니다. 해서 얘는 매도 자리지 매수 자리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가 급락한 다음에 저희가 마감을 시켰었거든요. 네. 이제 이거 매도 드린 건 제가 생방송 여기서 이 자리에서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 꼬리가 갑자기 길게 생겼죠. 네. 그리고 반등한 애들은 보합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위아래 혼조세에서 매수로 배팅 들어갈 때는 이 자리, 그다음에 매도로 무너질 때는 이 하단부들 목표로 놓고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초록색이 추세선 직접 그어주신 거잖아요. 네네네. 시청자 여러분들 저 초록색 추세선을 지금 바로 캡처하시거나 잘 찍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녹화도 돼 있고 또 네. 뭐 리딩 들으신 분들은 그럼요. 거의 매일매일 똑같은 관점 설명드린 거라서 오히려 진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죠.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저희 방송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차트 그렇게 활용을 해보시길 네. 바랄게요. 큰 그림이라서 큰 관점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틱에서의 지지력이 있기 때문에 혼조세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구간대. 그래서 매수로 간다는 이야기는 얘를 깨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상단부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열어놓는 거고, 그리고 지금 수렴 구간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발표 난 다음에 방향성들 보시고 위로 가면 목표가, 아래 가면 목표값을 설정해서 보시는 게 맞다 보고요. 우선 계속 아까부터 약간 걸리는 게 이제 파운드 이야기 들어놓으니까 제가 원래 성격상 좀 뭐랄까요, 뭐 차트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고 그래야 되나, 계속 신경이 쓰여서 추가적인 설명과 그 다음에 큰 흐름들 잡아 드리고 싶어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파운드는 이 구간들 지지력 13450 중요한 매물대가 있죠. 그 다음에 채널 하단부 역할을 하는 이 구간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제 돌파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추가 돌파의 눌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그림들은 굉장히 뭐 빠르게 어디를 벗어나는 그림은 안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그림들 때문에 다 갇혀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거 이하에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그림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저가하고 변곡을 만들었던 그 직전 그림과 그 다음에 얘네들 구간들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채널 하단부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큰 휩소를 안 주고 지켜주고 반등을 주느냐 마느냐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 구간까지 눌리면 얘네들 1차 목표가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제가 배팅하라는 구간은 이 구간과 그 다음에 윗 구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구간에서 계속 이렇게 갑자기 움직임들이 굉장히 희한하게 움직이죠. 갇혀있는 듯.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시도하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갇혀있다 보시고, 큰 배팅은 이 구간, 윗 구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정도 더 있으시다가 그냥 얘네들 이 큰 채널에서 지키고 매수 배팅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림인지 아니면 얘가 무너지는 그림인지 확인하고 배팅을 하시는 게 단기적인 그림과 그 다음에 롱포에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지금 제가 끊는 이런 그림들은 이왕이면 기억을 하고 계신 게 좋습니다. 이 두 선과 이 한 선. 이 정도 있으면 뭐 길게는 뭐 한두 달 정도 이 그림으로 대응이 가능할 만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 기준을 끊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뭐 신규인지 아니면 물리신 건지 모르고 우선 저희 시청자분도 엊그저께 계속 질문하신 게 파운드에 요즘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네. 다른 종목보다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관심이 갈 거라 보는데, 그렇죠. 뭐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조심히 보시면 오히려 배팅은 굉장히 여기서 변동성이 더 나면 좋은 배팅들이 오기 때문에 기다리셨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시청자님께서 궁금하신 그 파운드 종목에 대한 부분, 뭐, 최근에 파운드가 올라온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기에 마스터님이 정말 상세하게 1부 이어서 2부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유로FX와 파운드까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ING에서는 파운드화가 매일 영국 총리 연설에 또 집중이 되고 있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어요. 영국 총리 연설에서 뭐 이전에 또 BOE죠. BOE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뭐 수개월 내에 뭐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총리 연설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해설위원님, 이 연설에 관심을 갖는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 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브렉시트 결정이 나고 기존 총리가 이제 그 기존 총리 다음으로 연임된 그런 총리인데, 그 하드 브렉시트를 좀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총리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파운드화를 좀 장기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최근의 가격 상승은 지난번에 있던 브렉시트 이후에 많이 하락했던 부분을 대부분 좀 지금 회복한 모습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좀 하다가 이제 회복을 했는데, 지난 9월 14일 날 그 BOE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하고 수개월 내 금리 인상 가능하다는 이슈가 나온 이후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가져가는데, 파운드 같은 경우는 영국 자체가 사실 경기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영국 경기도 좋아지고 어느 정도 경기 회복도 돼가면서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내용은 거의 지금 1년이 넘게 지금 지난 일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좀 그런 경제적으로 많이 좀 극복을 한 모습이고,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 테레사 메이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영국 의회라든지 이런 그 되게 많은 좀 이렇게 사실 브렉시트가 좀 과반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그 산성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되게 좀 팽팽하게 브렉시트가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글로벌 경제 자체가 좀 좋아지는 부분에서 파운드화의 추세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뭐 이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워낙에 최근에 급등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도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 쪽에 거래하시는 분들의 포지션만 봐도 대부분을 좀 매도로 많이 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도 접근이 사실 되게 좀 유혹은 되게 좀 많은 차팅 파트나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냥 추세에 추종하는 매매가 조금 더 안전한 매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메이 영국 총리는 하드 브렉시트에 대한 관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드 브렉시트는 이제 소프트 브렉시트랑은 반대로 완전한 이 분리를 뜻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브렉시트가 일단 뭐 팽팽하게 또 의견이 맞은 게 아니라 안 될 거야 하다가 돼버린 그 투표잖아요. 브렉시트에 대해서 또 연이어서 파운드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드렸는데, 최근에 고점을 계속적으로 경신하는 만큼 매도에 대한 그런 유혹이 많은 자리다라고 분석을 해주시지만, 하지만 여기서 섣불리 매도 접근을 정말 좀 조심을 하시라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추세 추종으로 관점으로 이 종목을 바라보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계속해서 확인을 할게요. 오늘 선재 마스터님이 나오셔서 그런지 시청자분들이 문자와 유튜브 의견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1984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선재 마스터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 가능한 자리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게 실시간 리딩을 함께 또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방송과 또 뭐 시장을 함께 보시는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진입 가능한 종목이라든지 자리가 있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네, 보도록 하죠. 네. 하나하나씩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먼저 볼까요? 뭐 지금 지수도 한번 볼까요? 순서대로 보셔도 되고요. 네. 우선 이왕 들어가면 오늘 끝나기 전에 결과가 나와야지 제 마음이 편한데 시간이 촉박하네요. 근데 시간이 지금 이제 40분이 가까웠기 때문에 거의 10분? 15분이죠. 전 성격상 제가 사인드린 거는 제가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사인으로 손실이 났다는 거 그런 불명예는 갖고 싶어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원래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해외 선물 시즌2의 우승자시죠? 네.
S&P 500부터 봐야 되나요? 아니 뭐 다른 종목 보셔도 되는데 일단 지수부터 뭐 저희가 자리는 보니까 만들려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짧게 먹냐 길게 먹냐의 차이죠. 그래서 네. 뭐 지정해 주시면 오히려 더 손대기가 제가 좋습니다. 네. 한번 S&P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차트는 S&P 함께 보고 계십니다. 추세선도 그어졌고요. 지금 11시 반. 어차피 방향성은 12시에 나올 놈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보다 크루드오일 잠시만요. 한번 쭉 돌려서 봐볼게요. 네, 지금 S&P 지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시세 보도록 하죠. 2,503.75포인트입니다. 뭐 저희가 중간 시세 확인을 했을 때보다는 뭐 소폭의 하락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2,500선은 당연히 지지가 됐고요. 2,500선 지지한 채 2,503.50포인트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볼게요. 나스닥도 뭐 여전히 추세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뭐 6,000선은 깨졌지만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5,802.7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네. 자, 그리고 골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요, 1,312.5달러입니다. 네, 일단은 좀 단기적인 조정이 최근, 방금 직전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 가격대는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 금까지 상품을 좀 봤는데요. 저희가 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네, 그러면 고민 뭐 많이 그냥 되시죠? 네네. 우선은 네. 12시 이후에도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 손댄 게 나은 것 같아서 그냥 크루드오일로 정해서 보려고 합니다. 네, 크루돌. 뭐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뭐 길게 볼 애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그 자리에서는 한번 쭉 무너졌었네요. 그쵸? 한번 쭉 무너졌었고, 그렇다면 얘 매도는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가려고 하느냐. 네. 유튜브에서 모든 지금 시청자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으실 이모티콘을 함께 발사를 해주고 계세요. 네. 네, 지금 채팅창 함께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저희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견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실시간 리딩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순간 밑에 귀 자, 모양이 49... 떴어요. 네네. 네? 무슨 모양이 떠요? 네. 자, 단기적으로는 네. 우선은 매도를 49.50까지 여는 게 안전할 듯 보이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거기서 한번 매수 배팅을 한번 들어가 보죠. 어차피 오늘 50.50 위를 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좋은 자리 매수 쪽으로 와서 잡힐 성향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파동이 아마 10대 개밖에 안 될 것 같네요. 보니까 30개 정도는 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얘네들은 올라오면 50.00부터 매도를 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걔네들 들어갑니다. 매도요? 네. 딱 $50네요. 네. 네네. 왜냐면 원래 뭐 이미 이렇게 시작된 건 저희도 이제 변곡이나 시작될 때 잡는 걸 좋아해서 중간에서는 사실 잘 안 건드려요. 왜냐면 초보분들은 잡고 밀리기 시작하면 불안해하고 또 그게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별로 사실은 이런 타이밍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죠. 어차피 방향성 12시 이후에 나올 건데 12시 이후에 나온다는 거는 유럽 애들이 우리가 9시부터 11시까지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전에 의미 없는 그림들 물량 소진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2시 넘어서 유럽 애들이 빠져나가면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메인 그림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출렁거리는 거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파동이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우선 단기적으로 볼 때 얘네들은 우선은 49.50대를 보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뭐 반등 먼저 한다면 걔네들 그냥 누르는 게 낫겠죠. 네, 아직 결정을 크게는 못 했을 테고 그 다음에 고점 제약을 보고 있었을 테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50.50대는 계속 제약을 두고 매도로 보는 게 낫다. 이미 뭐 엄청나게 빠졌죠. 한 봉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추세, 단기적인 추세, 뭐 지지력들 보아하면 걔네들 노리는 게 가장 낫겠죠. 네. 어차피 혼조세입니다. 뭐
별거 있겠습니까, 애들이? 네. 아니, 네네. 뭐, 그 이야기, 원래 오늘 뭐 리딩 했기 때문에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뭐 지표를 놔두고 50불 때 주변에서 방향을 크게 설정하는 애들이 뭐가 별게 있을까? 그 다음에 그 FOMC 기다리고 있는 애들, 집수에 대한 애들이 뭐 별게 있을까? 오히려 손대라는 사람들이 무모할 정도의 그 뭐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장이죠. 하지만 뭐 손댈 건 없습니다. 오늘 또 뭐 유로도 충분히 많이 빼먹었고. 네. 근데 뭐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아니, 뻘쭘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사실 아니, 하루 종일 우리가 리딩을 해서 수익을 주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배팅이 들어가면 스캘핑은 움직임이 있으면 30초에서 1분 안에는 5틱, 10틱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건 리딩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네. 네, 여기서 좀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으로 지금 시점에 뭐 매매 자리가 있냐 주셔라라고 하는 약간 말씀은 그래요. 안 할 수도 없고 왠지 그러니까요. 그냥 테스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약간 뭐랄까요? 그런데 저희가 문자를 받았을 때 그 시점에 정말 시장에 매매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지만 일단 문자 보내신 시청자분이 난 지금 매매를 꼭 해야 됩니다라는 그 전제가 깔렸다면은 또 그것만으로 매매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트를 한번 제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종목 저 종목 싹 둘러볼게요. 그러니까 주변 머리에서 주변에 강한 저항들이 있다. 그건 다 보합입니다. 근데 모든 차트들이 다 수렴 구간에 들어있고 뭔가 기다리는 느낌이죠. 우선은 달러 인덱스 가장 강력한 애들이 이미 수렴 구간에 들었다는 거는 이 구간 내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큰 변동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달러 인덱스라는 건 모든 통화상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로 달러는 당연히 수렴 구간에 그러면 들어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뭐 크루드 오일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골드 같은 그림들은 뭐 이런 게 있겠죠. 오늘 골드 설명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골드가 안 들어갔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저는 뭐 골드 같은 경우도 얘네들 배팅이 들어가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얘 눌린 매수 배팅이.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는 윗구간부터 한 번씩 잡았었는데 얘 매수 먹고 중간에서 약수익 익지를 안 하고 얘네들까지 버텨서 한번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이 작은 움직임도 골드가 뭔가 크게 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얘네들 그냥 제압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구간들. 네. 그래서 모든 구간들이 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성을 많이 열고 배팅할 게 없어요. 그냥 회원들한테도 제가 오늘 유로 우리가 먹고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큰 그림들 그다음에 신세계에서도 큰 그림들만 드렸죠. 그 이유는 기다린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들어가봤자 50만 원, 30만 원 밀려서 배팅 들어간 거고 지금이 다 변곡자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딩 할 때 뭐 이런 질문 나오면 우리가 매일 거의 모든 그림 움직임을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하는데 단기적으로 뭐 스캐핑을 하는데 얘네들을 듣고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 자리를 드리고 걔네들이 한 뭐 10개, 20개 가다가 변곡이 만들어지던지 아니면 그림들이 유럽 애들 빠져나간 이후에 형성이 돼버린다 그러면 그 무모한 이거 자랑질하기 위해서 매틱 드린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매매가 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가치관으로는 여러분들이 흉을 보든 뭐하든 이거는 안 맞는 포지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골드 같은 경우도 눌림 기다려서 얘 돌파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뭐 잡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 모든 그림이 그러기 때문에 작은 그림들 특히 10시 반부터 11시 안에 방향성을 띄지 않는 애들은 12시 반 정도에 점심시간 들면서 한번 포지션 정리 나올 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새벽에 움직이는 애들은 3시 반 포지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리딩에서 매매를 끝날 시간이죠. 9시에 시작해서 10시 반이나 11시 부근에 모든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그때 잡았던 애들로 큰 그림이 있으면 새벽까지 50개, 100개를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나올 그림들 없습니다. 지금 그림들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실시간 리딩 원하시는 시청자분의 문자를 통해서 현재 시장 흐름과 그리고 매매 포인트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내일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합니다. 지난주에도 원유 재고 발표와도 함께 했는데 정말 좋은 원유 크루드오일 매매 포인트를 주셨죠. 자, 벌써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뭐 상담도 꼼꼼하게 해주시고 다양한 상품 맞잖아요. 어떠셨어요? 요즘 좀 뭐랄까요? 제가 리딩을 한 지 꽤나 오래됐는데 새로 신규로 해외 선물을 접하신 분들을 오랜만에 봬요, 솔직히. 네. 그래서 요즘 굉장히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도중이고 그다음에 많은 걸 다시금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나쁜 습관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온 분들이 사인을 드리는데 뭐 반대로 치고 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매수라는데 매수해서 좀 가니까 다들 매도로 돌리고 있고 뭐 그걸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기존 회원들이 다 막 재밌다고 웃어요. 저분은 누구실까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네. 새로 경험하신 분들은 당연하다고 보시는데 이미 어느 정도 해오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네. 재밌는 제스처거든요. 아니, 뭔지 알 것 상식적이지 같아요. 않다는 이야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네, 같아요. 안 움직이는 장에서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작은 파동밖에 없는데 길게 먹고 싶은 사람이 들어가서 나는 롱포니까 먼저 들어갈게 해놓고 5개, 10개 밀리면 손절. 예, 끌고 10개 밀렸다가 100개 갈 거니까 10개 밀릴 거 기다리세요. 그럼 저 먼저 들어갈게요 해서 5개 밀리면 이거 맞을까요?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이러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이 없는 거죠. 네네, 맞아요. 그 요즘 굉장히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초보분들은 우선 작은 수익을 계속적으로 내는 걸 연습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항상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보시라 하는데 대다수 요즘 처음 오신 분들이 조급함을 본인들이 인정하고 그 다음에 기존 회원분들이 누구 회원님 너무 조급해 보입니다. 저희가 보는 것도 불안해 보이네요. 매매하시는 게.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굉장히 초보분들은 조급함에 그 다음에 큰 수익을 노리세요. 하지만 작은 수익이 연속적으로 나서 안정감이 들고 큰 수익을 놓치고 작은 수익에 만족할 때 아쉬움이 들어야지만 그걸 그 아쉬움에 의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더 크게 먹을지를 고민하는데 처음에 초보분들이 큰 것만 먹으려고 노력하다 제때 익절 못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를 덜 찍어서 익절 못하고 밀려서 본청을 못하고 그러게 되면 계속 아쉬움만 남고 그 다음에 그 욕심 때문에 조급함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시장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발전도 없고요. 10년에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그걸 실전에서 우리가 움직인 차트로 매매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뭐 좀 전반적인 관점 보기 위해서 모인 자리보다는 훨씬 더 유익할 거기 때문에 리딩도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강연에도 오셔가지고 좀 한번 보시고 실전 매매할 때 같이 고민도 하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임 못 질 자리 던지는 것도 전문가의 소견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끝날 시간이 됐나 봐요. 어차피 내일도 올 거니까요. 예, 시청자님들. 그리고 뭐 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네네. 우선은 조급함보다는 차트를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중요한 맥점 자리 드린 거는 항상 한 번씩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 신세계 그리고 서울그룹 TV를 보시면서 해외 선물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또 초기 시작에 함께 하신 만큼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런 유익한 내용도 함께 공유를 도와드렸습니다. 해설위원님 마지막 수건 들어볼까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내일은 방송에 나오지 못해서 미리 네. FMC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네. 하면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시장을 보면서 느낀 점이 이제 FMC의 변동성을 사실 뭐 너무 리스크를 좀 자기가 테이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새벽 3시에는 사실 뭐 100틱, 200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통화나 금리 같은 좀 민감한 상품은
웬만하면 좀 포지션 없이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의 솜씨 갖는 수준 정도만 이제 포지션을 좀 들고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내일도 마찬가지고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시점 속에서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또 속보가 들려왔는데요. 속보를 또 마무리하면서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첫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북에 대한 좀 강한 발언을 했는데 파괴 위협이다라는 말도 했고요. 또 로켓맨 김정은 자살 행위하고 있어라는 좀 다소 과격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점 또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속보를 통해서 이 시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신세계 2시간 안에 또 다양한 전략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